안녕하세요. 시대엔지에서 수학 가르치는 이수환입니다. 네, 우선 입학을 정말 축하드립니다. 자, 하나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브로셔 안에 요 페이지 하나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분 한 분 좀 질문 답변 드리기 좀 용이하고자, 그리고 앞에 PPT가 조금 안 보였을 때는 그 핸드폰에 이렇게 좀 화질 좋게 볼 수 있게끔 저희가 공유 드리고자, 왼쪽에 있는 게 이제 설명에 관련된 자료들 나갈 카톡 링크입니다. 그래서 요거 QR 지금 찍어 보셔서 이제 중간중간에 질문 있으신 경우에는 이제 남겨주시면 제가 끝나고 답변 드리고, 오늘 밤까지 제가 쭉 답변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 10시에 수업 끝나고도 쭉 답변 드리고, 이게 계속 이어질 수는 없어서 오늘 이제 자정 정도에는 제가 방을 폭파시킬 계획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우측에 이제 중동고 122기 컨텐츠룸, 요거는 뭐냐면은 앞으로 이제 학생들 고2 때까지 내신 관련해서 여기에 이제 공개되는 자료들을 계속 공유할 거예요. 그래서 이 자료 안에서도 시험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적중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자료도 공유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지금은 왼쪽 QR 찍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QR은 설명이 끝나고 하셔도 됩니다. 제가 사실 설명회를 막 준비함에 있어서 어떤 걸 말씀드려야지 어머님들께서 가장 좋아하실까, 그리고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 될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좁혀지는 주제는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중동고 수학이 어떤지에 대해서 막 상세하게 말씀드리고,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 수업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된다라는 얘기들. 근데 고민을 하다가 첫 번째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자료로 그냥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그게 블랙보드라는 이름으로 소개가 될 텐데, 그건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시험이 어땠는지, 그리고 중동고 수학이 앞으로 어떻게 나올 것인지를 말씀드리면서 이제 제 수업 소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텐데, 일단은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의 공통 목표입니다. 이제 내신 1등급 그리고 성취도 평가 A, 요 두 가지가 이제 당장의 목표가 될 건데, 뭐 여기에서 갑자기 뭐 내신 2등급이 목표에 뭐 이런 사람은 아직은 없습니다. 이제 뭐 2학년 때 되면 막 생기기 시작하는데, 어쨌든 그러면 내신 1등급은 10%고 성취도 평가 A는 지금 중동고에서 올해 1학기 같은 경우에는 60%예요. 왜 이렇게 됐냐면은 중동고는 이제 성취도 평가를 매길 때 자체적으로 매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뭔가 판가름이 되진 않아요. 모두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10% 안에 드는 게 되게 중요해지는데,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잘 들어보세요. 아이가 이제 고3이 끝나고 생기부를 낼 때, 생기부에 그럼 수학 관련해서 뭐가 적혀 있을 것이냐 라고 하면 등급, 그리고 성취도 평가, 그리고 원점수, 평균, 이렇게 들어가는데, 일단 중동고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런 식으로 바뀌면 이렇게 바뀔 것 같다, 이런 식으로의 경향성이 뜰 것 같다에 대해서 완전 반대로 갔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시험이 좀 주는 문제들이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변별하기 위해서 완벽한 킬러 몇 문제로 좀 변별하지 않을까라는 게 작년의 예측이었어요. 근데 중동고는 약간 달라진 건 뭐냐면은 그냥 그대로 냅니다. 그냥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평균은 일단 낮아요. 원점수가 높은 학생들 일부 있겠지만 사실 원점수도 그럼 좀 낮아지겠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대학에서 판가름할 때 이 두 가지로 판가름해 줘야 되는데, 학교 자체적으로 절정하다 보니까 얘로도 판가름이 안 됩니다. 중동고 학생들 싹 다 A예요. 아니, 그러면 이제 판가름할 수 있는 게 뭐냐? 얘가 이제 훈장으로 남을 거예요. 그러니까 10% 안에 드는 게 굉장히 중요해졌고, 타 학교에 비교했을 때보다 1등급 안에 들었을 때 그 얻는 이점이 굉장히 커진다 라는 거예요. 모든 학교가 이렇진 않습니다. 뭐 옆에 학교 중상고 같은 경우 예를 들면은 11%예요. 11% 비슷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얘가 다겠다라는 생각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앞으로 요 설명의 시간 동안에 정교권과 상위권을 조금 구분해 볼게요. 정교권은 우리 1%에서부터 7%까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7%에서부터 10%까지는 다시 또 섞여요. 시험 때마다. 근데 1%에서부터 7% 어느 정도 유지가 됩니다.
자, 그래서 정교권은 지금 기억해 주셔야 돼요. 1%에서부터 7%. 그리고 상위권을 진입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중동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게 두텁습니다. 그러니까 타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한 7%에서부터 한 15% 정도 요렇게까지만 이제 1등급을 도전하는 학생들이 될 수 있는데 요 중동고 같은 경우에는 7%에서부터 20 몇 %까지는 갑니다. 기수마다 다르겠지만.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눠서 말씀을 드릴게요. 정교권을 유지하나 상위권을 진입할 것이냐 어떤 목표를 잡고 우리가 1년을 이제 준비해야 되냐. 자, 일단 요게 중동고 이번 2학기 중간고사였습니다. 근데 여기에 써져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막 보실 필요는 없고 사실 알록달록한 것만 보시면 돼요. 이게 뭐냐면은 시험 끝나자마자 당일에 제가 이 시험지 분석들을 쭉 하는 건데 알록달록한 것 중에서 빨간색은 킬러 그리고 파란색은 준킬러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1번부터 14번까지가 객관식이고 그 다음에 주관식 3개, 서술형 3개 이렇게 나아가는 과정에서 학생의 입장이 되어 보면은 쭉 그래도 괜찮아 풀다가 갑자기 10번에서부터 엉키기 시작해요. 근데 10번에서 준킬러가 나오는 게 아니라 킬러가 나옵니다. 그래서 10번에서 갑자기 탁 엉키고 뒤쪽이 쭈르륵 무너질 수 있는 위험이에요. 자, 그래서 요게 쭉 지나가는데 이번 중간고사에서 어떤 이슈가 있었냐 하면은 주관식 3번이 오류문항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재시험을 봤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 시험지 딱 나오자마자 얘 이상한데 근데 만약에 이게 이상하지 않다면 1컷이 73 정도 될 것이다. 근데 이게 이상해서 재시험을 봤는데 요거는 알아두실 건 뭐냐면은 모든 학교에서 오류문항으로 재시험을 볼 때는 굉장히 쉽게 나옵니다. 다시 볼 때는 굉장히 쉽게. 그렇기 때문에 그냥 6점이 그대로 1컷이 올라가 버렸어요. 그래서 80점 조금 안 되는 점수가 이번 중간고사 1컷이 됐어요. 제가 이 시험이 굉장히 어렵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사실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나 중동고 수학 어려운 건 알아 라고 인지하실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옆쪽에 출처들을 제가 다 적어놨거든요. 근데 사실 부교재에서 연계됐건 뭐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문제를 만들었건 쉬운 문제는 그렇게 신경이 안 쓰여요. 그러면 어려운 문제들 중에서 이 빨간색 학교 자체 제작 문항, 근데 파란색 중에서도 학교 자체 제작 문항들이 있는데 부교재, 이번 부교재는 절대 등급의 변형 문항들 이렇게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100점에서 한번 100점에서 한번 이 어려웠던 문제들 중에서 학교 자체 제작한 그 중동고스러운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은 그냥 다 틀렸다고 해보자. 그럼 몇 점이겠느냐? 요거예요. 그러면 100점에서 그걸 다 틀렸다라고 하면 77.3점이 나옵니다.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기말고사입니다. 기말고사. 자, 이렇게 쭉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조금 더 까다로운 부분이 있었는데 자, 6번에서부터 뭔가 이상하다가 중간중간에 이제 막 더 알록달록해졌어요. 그쵸? 네, 더 알록달록해졌는데 그러면 이 시험지는 1컷이 이제 75가 나왔어요. 75.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번엔 학교 자체 제작 다 틀렸다고 한번 해보자. 다 틀렸다고. 그럼 몇 점이냐? 71.8점이에요. 그럼 이제 객관식 중간에 잘 찍으면 그럼 1등급. 이게 제가 지금 뭔가 이상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내 지금 위치가 어디냐, 나는 정교권을 유지해야 되는 사람이냐 아니면 상위권을 진입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사람이냐, 이걸 나누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1수준, 2수준, 3수준 이렇게 나눠봤는데 1수준 제가 아까 써놓은 것 중에서 쉬운 문제들, 사실 그렇게 쉽진 않습니다. 그래도 어려워요. 그래도 그냥 열심히 공부하는 애들은 어느 정도 다 맞추는 문제. 두 번째는 뭐냐, 부교재 변형 문제 혹은 모의고사 기출문제에 대한 변형, 그게 조금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중동고에서 가장 어렵게 나오는 거, 생소한 조건과 교육과정 안에서는 절대 시간 안에 못 푸는 그런 문제들. 그러면 나는 어디에 매달려야 되냐 이거예요. 내가 정교권을 유지하겠다라고 하면 그러면 당연히 어디에 매달려야겠어요?
3번에 매달려야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일단 1등급이 목표야. 그럼 어디에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이 수준에 매달려야죠. 이건 허세죠. 그 친구들한테는. 이걸 명확하게 구분하자 이거예요. 근데 이렇게 들으셨을 때 오해하면 안 되는 거는 그러면 부교재하고 모의고사 기출문제만 열심히 뺑뺑이 돌리면 1등급이 나오나 보다. 그런 학교는 아니겠죠. 그렇죠? 네, 무조건 변수들이 존재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이번 방학 때 심화반이랑 실력반 이렇게 나눴는데 왜 나눴냐? 그 니즈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심화반은 어떻게 할 거냐? 1수준은 과감하게 그냥 숙제에서 몇 문제 확인하는 걸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2수준과 3수준으로 계속 갈 겁니다. 심지어 이 학생들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 1단원이 나오지 않아요. 그냥 중요한 심화 주제부터 출발합니다. 근데 실력반 친구들은 그럼 뭐냐? 일단 겨울방학 때 여기까지 완성하자. 여기까지 완성해도 1등급 도전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럼 지금 심화반은 어떤 거죠? 정교권을 유지하자. 요거고 실력반은 어떤 거죠? 상위권에 진입해보자. 요겁니다. 자, 그래서 심화반, 실력반 요렇게 구성이 돼 있다. 말씀드리고 그럼 이제 제가 지난 여름방학 때부터 이제 막 중동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좋은 강의를 하는 거는 그거는 제 소관인 것 같아요. 사실 제가 그냥 열심히 준비하면 되는 거고 근데 학원을 보낸다. 어머님들께서 학원을 보낸다. 그러면 어떤 걸 기대할까라고 하면은 사실은 저는 두 가지라고는 생각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좋은 자료. 얘가 중동고 시험을 대비하는 데 있어서 이상한 자료들 풀지 말고 딱 거기에 걸맞는 자료들 풀자. 자,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 관리. 이게 남학생들이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유혹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철저한 관리, 섬세한 관리가 있느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먼저 드려볼 건데 자 일단 좋은 자료에 대해서 제 소개에서 라이벌 매스랩 대표 강사 이런 게 써져 있었고 그리고 블랙보드 요거는 아까 제가 주제들에 대해서 고민할 때 중동고 생활에 대한 그런 팁들도 줘야 되지 않나? 라는 거 요렇게 두 가지 녹여서 먼저 소개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제 저는 시대인재 라이벌 매스랩 소속으로 거기서 컨텐츠 연구를 같이 하고 있고요. 거기는 이제 시대인재가 지금 재종 이런 데서 이제 컨텐츠 팀에서 굉장히 입시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이 정도는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게 지금 내신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 쭉 그 컨텐츠로 수업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S반, A반 이제 대치, 목동, 반포, 분당 중에서 일부 선생님들 이제 소속돼 계시고 그 컨텐츠를 활용한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그 말씀드렸던 심화반 같은 경우는 S반과 경쟁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중동고 최신 출제 경향 연구 및 반영을 한다. 그러니까 저 혼자서 노력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정말 그냥 이 연구만으로 밥 벌어먹고 사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팀 자체에서 쭉 같이 연구해서 준비한다. 그러다 보니까 맞춤형 교재를 만든다. 그래서 정말로 양질의 컨텐츠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리고 여태까지 그렇게 교육을 해왔습니다.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이제 여기를 집중해 주세요. 중동고 블랙보드입니다. 중동고 블랙보드. 요게 어떤 거냐면은 요거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그 수능이 끝나면 이제 겨울방학 준비하느라 강사가 저는 제일 바쁜 줄 알았어요. 근데 제일 바쁜 사람이 더 있어요. 그 서울대 의대 합격한 친구들. 정말 바빠요. 제가 보니까 학원들 뭐 다 돌고 있어요. 어딜 가나 이 친구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심지어 이제 그 친구하고 대화를 해보면 그 학원이랑 연이 없대요. 그게 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진짜 가장 바쁜 건 내가 아니었다. 이 친구가 제일 바쁘다.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드는데 그 친구도 여기에 참여되어 있습니다. 자, 이 블랙보드가 뭐냐 하면은 전 과목 시험 경향 및 선생님별, 학교 선생님별 그리고 수업 그리고 출제 스타일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수행평가 각 학교 선생님들마다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선택을 해줘야 되는데 어떤 강좌 이렇게 2학년 되면 선택을 좀 많이 하게 될 건데 추천 강좌 그리고 선택 과목 이렇게 가이드 세 번째도 굉장히 중요한 거는 중동고 생활 팁들 동아리는 어떤 걸 선택하는 게 좋으며 이러한
내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 어느 과를 지망한다면 이러한 동아리가 되게 도움될 것이다 라는 걸 한 명이 쓴 게 아니고 중동고 졸업생들 중에서 이번에 좋은 성과를 냈던 지금 이번 고3 졸업생들이 모여서 요걸 만들었고요. 그리고 그 서울대 의대 간 친구도 여기에 포함돼서 같이 만들었습니다. 그 친구는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좀 전에 말씀드렸던 라이벌 매스랩 컨텐츠로 사실 공부했던 친구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도 참여돼서 막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지필 및 검수진 친구들, 요 중동고 학생들이 겨울방학 때 제 수업의 현장 멘토로 참여합니다. 이 친구들은 질문 안 받게 할 거예요. 수학을 못해서 그런 건 절대 아니고요. 수학 잘합니다. 근데 안 받게 하는 건 뭐냐면 조금 더 좋은 상담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순히 수학을 몇 문제 풀어준다기보다. 그래서 이 친구가 진짜 어떤 고민이 있는지 학생들마다 듣고 거기에 대해서 중동고스러운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요렇게 중동고 블랙보드 소개를 드릴 거고요. 요거 열람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조금 이따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중동고 블랙보드 중에서 제가 발췌한 거예요. 단순히 한두 장짜리가 아니고요. 27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제가 보여드리면 일부러 선생님 이름은 가렸어요. 학교 선생님 이름이기 때문에, 성함이기 때문에. 자, 근데 여기에서 뭔가 쭉 진짜로 그 학교 정말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팁을 정말 써줬구나. 졸업하기 전에 정말 유산을 하나 남기고 가는구나 라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어떤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근데 대충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약간 민감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공개는 안 돼요. 여기 이제 이거 열람하러 들어가셨을 때도 사진 찍는 거는 안 됩니다. 메모는 가능합니다. 이게 참 무슨 뭐 학원 자료 주제 이럴 수 있는데 이게 저희가 지금 각 학교 선생님들마다 이런 식으로 나올 것이야 라고 예상을 하고 이번 1학년 학교 선생님 어떻게 배치되는지도 보고 자료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유출되면 그게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유출은 안 되고 메모만 가능한 이렇게 자료들 만들어 놨고, 두 번째는 이제 수행평가 내신 팁 중에서 제가 발췌를 한 건데 뭐 수학 너무 쉽다고 그냥 나와 있어요. 수행평가로 골치 아플 일은 없으실 겁니다. 자, 근데 영어 내신 시험은 이런 식으로 뭔가 나온다. 그러니까 단순히 수학만 적혀져 있다가 아니라 전 과목 다 적혀 있다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비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영어를 여기다가 넣은 거예요. 저는 뭐 읽어도 잘 모릅니다. 수학은 뭔지 알아도.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게 다 블랙보드 안에 녹아져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세밀한 관리는 어떻게 할 건데, 이제 좋은 자료라는 거는 뭐 알겠어. 세밀한 관리는 뭔데? 라고 했을 때 가장 제가 대표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거, 다른 데서는 할 수 없는 거를 4가지만 딱 써놨습니다. 뭐냐면은 첫 번째 패스파인더, 그 시대인재 재수종합반에서 항상 좋은 성과를 냈을 때 이게 단순히 진짜 컨텐츠만으로 해결됐을까라고 해서 저희가 저희 라이벌 매스랩에서 막 파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시스템이 있냐면은 멘탈 코칭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패스파인더예요. 자, 그래서 그 패스파인더를 누가 하냐라고 했을 때 방금 말씀드렸던 블랙보드 지필진이 합니다. 그래서 겨울방학 동안에 한 명 한 명 클리닉 시간에 끄집어낼 거예요. 그래서 한 명 한 명 상담을 진행합니다. 지금 어떤 게 문제가 되고 혹시 뭔가 고민스러운 게 있는지에 대해서. 자, 그래서 이 패스파인더 블랙보드 지필진들이 1대0으로 코칭을 계속해서 한다.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자, 요거고 두 번째 8시 30분 등원합니다. 9시에 수업 시작인데 8시 30분에 등원해서 간단한 예습 테스트를 하고 그 다음 수업을 시작합니다. 요거는 이제 여기에 계신 이제 학생분들도 있는데 약간 눈치가 보이는데 어머님들이 너무 좋아하세요. 네, 집에서 늘어져 있는 꼴을 못 봅니다. 그리고 제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건 뭐냐면은 9시 5분에 헐레벌떡 와가지고 뭔가 가방 내려놓고 이런 모습이 전혀 없어요. 그냥 8시 반에 와서 예열해놓고 9시에 다 초롱초롱한 눈빛 시작으로 갑니다. 지난 여름방학 때도 이렇게 했고요. 굉장히 좋았습니다. 학생들도 오히려 좋아했어요. 자, 그래서 이때 제가 때에 따라서 서술형 연습도 계속 시킬 겁니다.
학생들이 아직 그 연습이 완벽하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 그리고 2시부터 5시까지는 클리닉인데, 자, 이게 심화반 같은 경우에는 오전 수업, 그리고 실력반 같은 경우에는 오후 수업, 저녁 수업인데, 그 사이에 모든 학생들이 다 2시부터 5시까지는 와야 됩니다. 저도 당연히 거기에 계속 있고요. 그리고 이 시간 이용해서 한 명 한 명 간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패스파인더. 자, 그리고 마지막에 아까 제가 라이벌 매스랩을 소개해 드릴 때 이제 시대인재 S반이랑 자료를 공유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지금 곧 경쟁자가 되는 친구들이랑 테스트 보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중동과 안에서만 싸우는 것도 괜찮은데 조금 더 넓혀보자. 자,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 중에서 시간 선택한 다음에 이 라이벌 매스랩 소속 선생님들, 제자들에 한해서 시험을 봅니다. 약 3,000명 정도가 돼요. 요게 단순히 대치동만 아니고 대치, 그리고 목동, 그리고 반포, 분당 요렇게 4개 학원에서 다 봅니다. S반 친구들은. 그리고 여기에 중동고반 추가돼서 같이 볼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내 목표는 의대야. 내 목표는 의대인데 내가 지금 어느 정도 수학을 하는 거지? 라고 했을 때 1학년 때는 그걸 판가름할 수 있는 정확한 시험 척도가 없습니다. 모의고사가 그걸 대체할 수는 없어요. 고3 되면 있습니다. 평가원 모의고사들이 있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1학년 때부터 내가 매주 주말에 시험을 볼 거고 그게 지금 전국 단위에서 내가 요 정도 위치구나. 그럼 나 조금 더 수학을 열심히 해야겠다. 라는 자극제가 분명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매주 이렇게 시험을 추가적으로 보게 된다. 제가 이렇게 4가지만 썼을 때 약간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아니, 그럼 오답은요? 아니면은 뭐 레포트는요? 어머님들께서 뭔가 이거는 다른 데서 해주던데 라는 건 모두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는 이제 4개는 대표적인 것만 제가 적어놨어요. 자, 이게 제 시간표인데 사실 월수금 오전 같은 경우에는 중등고 2학년 학생들이 하기 때문에 화목토 오전에 심화반 그리고 저녁에 실력반 이렇게 들어가고, 토요일 일요일 중에서 본인 원하는 시간 하나 결정해서 시험 하나 봐야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제가 그 심화반 실력반에 대해서 잠깐 구분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 심화반은 어떤 반이다 라고 하면 정교권을 유지하는 반이다. 그러면 실력반은 어떤 반이다 라고 하면 상위권을 진입하는 반이다. 그러면 이 실력반에서도 이제 실력이 정말로 쭉쭉 올라서 얘는 이제 정교권이다 라고 할 수 있다 라고 하면 제가 이동시킬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럼 이렇게 되는데 심화반 같은 경우에는 입반 테스트가 있고요. 그리고 이 반 같은 경우에 공수1, 공수2, 심화 쭉 가고 마지막에 중간고사 범위만 다시 좀 더 봅니다. 확실한 정교권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리고 실력반 같은 경우에는 공수1 실력, 공수2 실력 쭉 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심화로 들어갔던 거를 여기서는 이제 마지막에 공수1 심화를 중간고사 범위에 대해서 보게 되는데, 자, 이게 회차가 좀 다릅니다. 왜 그러냐? 2월 첫째 주에 대부분이 학교를 또 가요. 근데 학교를 가니까 그날은 학원을 안 가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제가 그렇게 뭔가 듬성듬성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2월 첫째 주에도 그 오전 수업이 없는 거지 클리닉 그냥 오면 됩니다. 거기에 맞춘 자료들도 다 준비되어 있어요. 어차피 학교 금방 끝날 것으로 예상돼요. 아닌데요 라고 하면은 옆집 전화해 보세요. 예. 금방 끝날 겁니다. 자, 그래서 2시부터 5시 그대로 하기 때문에 이 오전반 같은 경우는 그때 3회가 좀 빠집니다. 그리고 실력반 같은 경우에는 23회 이렇게 해서 조금 더 꼼꼼하게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실력반 같은 경우는. 자, 그래서 전체 다 다음 주 화요일 1월 6일에 개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입반 테스트를 말씀드릴 건데, 여기서 약간은 우리 아이가 과연 심화반에 들어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되시는, 혹은 아이가 조금 테스트를 거부할 것 같다 라고 생각되시는 분들, 꼭 와야 된다는 이유를 다음 장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테스트 진행 중에 학부모님들 오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블랙보드 열람 그 시간에 동시에 진행됩니다. 또 하나는 뭐냐, 그 시험을 보면 그 시험지에 대해서 제가 분석하고 당연히 이 친구에 대해서 뭔가 약점 혹은 나아가야 되는 지향점을 따로따로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날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일과 내일 모레 저녁 7시입니다. 저녁 7시. 약 1시간 정도 소요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시험 범위는 공통수학원 전범이고 20문항 볼 건데 중동국하고 똑같은 형태로 시험지를 제작해 놨어요. 자, 근데 이게 학생들 입장에서 나 지금 학원에서 대수하고 있는데 미적분 언어하고 있는데 공통수학원 다 까먹었는데 라고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대비 문항집을 나눠드렸습니다. 두껍지 않습니다. 37문제인가 그래요. 자, 이게 저희 라이벌 매스랩에서 만드는 자료들이고 아마 학생들한테 풀려보면 이게 해설이 정말 다 다르게 써져 있다라는 걸 좀 느껴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그냥 좋은 자료야 라는 게 아니라 진짜 좋은 자료구나 라는 걸 좀 체감하고자 이렇게 나눠드리고, 또 하나는 실제로 이걸로 좀 공부를 하면은 여기에서도 제가 변형 문제들을 좀 출제해 놨습니다. 확실하게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만 풀면 공부 좀 했던 친구들은 금방 리마인드 됩니다.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지금 나눠드렸고, 아까 지금 그 QR 링크 나눠드린 것 중에서 앞으로 이제 약 2년 동안은 여기에서 이제 공개되는 자료들, 그러니까 정규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개강하면 이 친구들은 블랙보드 무한 열람, 그리고 뭐 이 자료들 추가적으로 더 당연히 있는데, 어쨌든 이 방에서는 일부 자료들이 공유가 됩니다. 그래서 이 자료들 꼭 들어와서, 저는 이제 정규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들어와도 되고 안 들어와도 어차피 내가 나눠줄 거야 라고 하긴 하지만, 자, 어쨌든 이 방에서 앞으로 자료들 좀 받아보시길 추천드리고, 요거는 이제 제 카톡 채널입니다. 브로셔에도 있는데 혹시나 뭐 수업이나 혹은 기타적인 문의가 있으시다라고 하면 이렇게 연락 주셔도 제가 확인하는 대로 바로바로 답장 드립니다. 겨울방학 때 정말 빡세게 갈 거예요. 정말 빡세게 갈 거고, 학생들 입장에서는 조금 중간까지는 좀 지칠 수도 있을 정도로 좀 빡세게 갈 겁니다.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해외여행 가지 마세요. 요것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해외여행 가지 마세요. 그럼 국내 여행은 괜찮아 이러지 마세요. 알겠죠? 그러니까 중간에 뭔가 여행 때문에 빠지지 않고 그냥 쭉 우직하게 나가면 분명하게 중간고사는 증명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자, 마지막으로 진심을 다해서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환이었습니다.